빠르게 보는 주식 리뷰 주마등센 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종목은 세틀뱅크입니다. 세틀뱅크는 2000년 설립되어 2016년 민엔즈에 인수된 후 2019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 금융결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우리나라의 21개 은행과 연계되어 타인 간 이체, 송금, 현금을 이용한 결제 등 현금의 이동을 연결하는 기관입니다. 세틀뱅크는 금융결제원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업입니다. 핵심 기능은 현금의 이동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국내 21개 은행과 계약되어 고객의 개인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리스크가 큰 계약의 특성상 보수적인 제휴은행이 신규 사업자와의 계약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기존 사업자인 세틀뱅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틀뱅크는 이런 현금 결제 기능을 기반으로 간편현금 결제, 가상계좌, 펀뱅킹, 피지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결제는 통장 계좌를 등록하여 통장에 있는 현금으로 편리하게 결제하는 서비스입니다. 페이콜을 예를 들면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그 후로는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쿠팡 등 유명한 페이 서비스들의 이면에는 세틀뱅크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편 현금 결제는 고객사에게는 낮은 수수료와 빠른 정산주기라는 장점이 있어 각종 할인과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들의 이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이용기관의 계좌에 종속된 고객별 입금 전용 계좌를 이용기관에 부여하고 이를 통하여 입금을 받고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처리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지방세,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고지서에 가상계좌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러한 가상계좌는 청구한 기관의 대표 계좌번호가 아니라 납세자별 또는 고객별로 부여된 계좌번호입니다. 가상계좌는 청구 금액과 다른 금액이 입력될 경우 계좌 이체 자체를 못하게 하여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저렴한 결제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펀뱅킹은 기업의 내부 시스템에 은행망을 연결하여 자금의 지급 및 직금을 편리하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자결제 서비스는 일명 PG, 페이먼트 게이트 서비스라고 합니다. PG 서비스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쇼핑몰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의 추이를 보면 과거 회사의 주력이었던 가상계좌 서비스는 2016년 65%에서 2019년 33%로 비중이 감소하였고 간편 현금 결제는 2016년 11%에서 2019년 44%로 비중이 증가하여 현재 주력 사업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가상계좌 서비스의 영업수익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였음에도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큰 폭으로 성장하여 비중이 변동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간 매출 증가 추이를 보면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장 직전인 2017년과 2018년엔 50.3%, 45.3%로 성장이 매우 높았고 2019년엔 14.7%로 낮아져 상장 직전의 실적을 당겨잡았거나 사업이 성장 국면을 지나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점차로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회사의 정기보고서에 회사의 경쟁 현황에 대하여 기재된 내용이 있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가상계좌, 펀뱅킹 등 현금 결제 기반의 사업에서 KS넷과 쿠콘을, PG 시장에서는 KG 이니시스와 NHN 사이버 결제를 경쟁업체로 밝혔습니다. 간편 현금 결제 시스템과 가상계좌 서비스는 세틀뱅크가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하며 펀뱅킹의 경우 경쟁사마다 특정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PG 서비스에 관하여는 국내 PG 시장은 90여 개의 PG 사업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KG 이니시스, NHN 한국사이버결제, LG U+, 상위 3개사가 22%에서 24% 수준의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어 세틀뱅크의 PG 점유율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세틀뱅크는 2010년에 PG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기존의 사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PG 사업의 매출액은 48억 원으로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에 그쳤지만 이듬해 매출이 67.1% 증가한 80억 원을 기록했고
비중도 14.05%로 증가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30.8% 늘어난 10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비중도 16.02%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언택트 소비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매출액은 67억 원을 기록했고 비중도 18.61%로 더욱 올랐습니다. PG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에 비해 마진이 적은 편이라 PG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진 효과가 발생하여 실적이 보기 좋게 나오진 않지만 역마진이 아니므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경쟁자인 쿠콘과 KS넷을 살펴보면 쿠콘은 세틀뱅크에 비하여 규모가 작으나 지급결제보다는 데이터 마이닝 및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전 보험사 보험 가입 내역, 각 카드사의 카드론 내역을 일괄 조회하는 등의 거래 정보로부터 파생되는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쿠콘은 2020년 9월 15일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2021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유사한 KS넷은 벤 사업 쪽이 메인입니다. 결론적으로 세틀뱅크의 메인 사업의 경쟁자들은 간편 현금 결제 서비스가 메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틀뱅크와 관련하여 중요 이슈를 살펴보면 오픈뱅킹이 있었습니다. 오픈뱅킹 실시로 우려됐던 부분은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감소와 대형 페이 업체들의 간편 현금 결제 시스템 내재화 가능성이었습니다. 매출은 가맹점 수수료와 은행의 수수료를 합한 부분이며 원가는 은행 수수료이므로 은행 수수료는 수익과 비용에 동시에 연동되어 상쇄되므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또한 오픈뱅킹 이후 대형 페이사들이 세틀뱅크 없이 현금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우려하였으나 기존 고객들의 이탈이 아직까지 없으며 배민페이, 쿠페이 등은 오픈뱅킹 이후 세틀뱅크와 제휴를 맺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2019년 7월 12일 공모가 55,000원에 상장하여 상장 당일부터 공모가를 하회 2020년 3월 11,800원을 저점으로 반등하여 2만원대에 횡보 중입니다. 공모 당시 공모가 거품 논란이 있었는데 당시 공모가 산출을 위한 펄을 계산하는데 해외 업체인 와이어카드와 페이팔의 펄을 적용하여 36.71배로 계산하였습니다. 국내에 유사 업체가 없어 할 수 없이 해외 기업의 펄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지만 2억 명의 고객을 가진 글로벌 업체인 페이팔의 펄을 적용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 후 주가 움직임이 공모가가 거품이었다는 걸 보여준 것입니다. 회사가 이처럼 높은 공모가에 욕심을 부렸다면 상장 전인 2018년 실적을 좋게 하기 위해 이후의 실적을 어느 정도 당겨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19년과 2020년 상반기 실적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은 지난 일이고 공모주 투자하셨던 분들이나 초기 매수하신 분들께는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제 공모가 거품은 빠졌고 실적을 당겨 썼다면 그로 인한 악영향은 1년 이내에 없어질 것이며 고가에 증자한 자금은 회사에 쌓여 성장의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회사는 영업으로 들어온 자금과 증자를 통한 자금을 합하여 2020년 상반기 말 기준 965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M&A와 시설 투자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나온 리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에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2분기 매출액은 14.7%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36.6% 감소하여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하였다 였습니다. 수익 감소의 이유로 지역화폐와 관련한 높은 은행 수수료 원가가 1분기에 이어 지속되어 왔고 수익성이 낮은 PG 서비스 관련 매출이 47.7%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3분기에는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며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였는데 지역화폐 관련한 수수료 협의를 완료하여 3분기부터 원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으며 가맹점 확대 등이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향후 세틀뱅크의 주요 성장 전략은 해외 크로스보더 결제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크로스보더 결제는 타국에서도 자유롭게 현금 없이 전자결제 플랫폼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해외여행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맞춰 지난해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해외에서 관련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세틀뱅크도 올해 4월 아시아 전자결제 서비스 공급업체인 아시아페이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아시아페이가 서비스 중인 13개 국가에 진출할 수 있는
가맹점 네트워크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6월에도 중국의 텐센트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위챗페이를 통한 크로스보더 결제 서비스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크로스보더 결제는 여행자를 상대로 하는 컨택트 사업이다 보니 코로나 이후 당장 진행하기엔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또한 세틀뱅크의 경쟁자로 언급했던 KS넷은 이미 위챗뿐 아니라 알리페이까지 서비스하고 있고, 그 외에도 위챗페이는 예전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세틀뱅크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회사는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충분한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소비자가 결제하면 가맹점 수수료와 은행 수수료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이체해주기 때문에 바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손이 없고 현금이 쌓입니다. 회사의 매출을 성장시키는 것은 어디에 있을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결제 비중 1위를 차지하는 카드 결제를 얼마나 현금 결제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좌우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틀뱅크는 2019년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국내 21개 은행과 계약을 통해 현금의 이동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사업의 영역은 간편결제, 가상계좌, 펀뱅킹, 피지서비스입니다. 간편 현금결제와 가상계좌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간편 현금결제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습니다. 가상계좌는 성장성은 낮지만 캐시카우입니다. 피지서비스는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세에 있습니다. 피지서비스는 저마진 사업이라 매출 비중이 늘어날수록 회사의 이익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역마진이 아니기에 회사에 도움이 됩니다. 상장 시 공모가는 고평가였습니다. 또한 상장 후 실적 부진 역시 공모가를 위해 미래 실적을 당겨왔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공모 후 하락하여 거품은 빠진 것으로 보이며, 상장 후 한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있어 공모 이후 실적 부진의 구간은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